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법 강의를 맡게 된 전주 전일고등학교 교사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수시 사례 차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사례 차트는 학생 성적 등급으로 합격 사례가 있는 대학을 축출할 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계열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요. 국영수 4, 국영수 과 이수단이 반영한 기준의 등급으로 산출이 됩니다. 선택대학 내 모집단위별 모든 전형과 학과가 다 연결이 되고요. 관심학과 선택을 통해 전형 추출 및 대학별 등급 확인 가능하고요. 바로가기를 통해서 상세 화면 연결이 다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서울과 공학계열로 놓고 검색을 했을 때 이 학생 등급으로 합격 사례가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공학계열 대학이 다 추출이 됐는데요. 제가 고려대학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필터 조건 내 합격 사례 100분위 기준으로 최고 75, 50, 25 최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상담한 학생의 등급부터 실제 고려대학교 최고 등급부터 최저 등급까지 다 나오고요. 이 수시 사례 차트는 전형별, 학과별 또는 대학별 지원 가능성을 대략 잡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별로도 우리가 딱 조회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학과별, 예를 들면 어떤 학생, 선생님 제 성적으로 서울 쪽의 간호학과를 어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서울로 놓고 자연계열로 놓고 간호 놓고 검색을 하면 서울 쪽에 있는 이 학생의 등급으로 합격 사례가 있는 모든 간호학과가 다 추출이 되고요. 대학별로도 전부 다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성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제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부 지원 사례에도 선생님들께서 보고 싶은 학생들 충원 합격이 됐건 불합격이 됐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수시 사례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상당히 상위 그룹 학생인데요. 전북, 전남, 광주로 놓고 의학계열로 놓고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우석대학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석대 약학과를 클릭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을 클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먼저 전형이 바뀌었는가를 확인을 좀 하셔야죠. 그렇죠. 주요 입학 정보에서 뭐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지 반영 교과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70% 컷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내 등급과 사례 등급 확인하시고요. 내 점수하고 사례 점수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요 입학 정보에서 전형 방법에서 반영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번 눌러봤더니 자, 여기 보세요. 2024년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과탐원, 중, 수학 포함 3개합 7 이내에서 올해 2025년도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바뀌었죠.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과목 중, 수학 포함 3개합 6 이내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3개합 7 이내가 아니라 3개합 6 이내로 하나가 강화됐고 탐구도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 평균, 물론 평균에서 절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수능 체제가 강화가 됐을 때 과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자, 상세 페이지로 가서 먼저 70% 컷을 확인합니다. 1.58에 407.09죠. 그래서 저는 사례 등급을 소트를 시키고 난 다음에 70% 컷에 해당되는 학생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저 합격점 학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성적을 확인하죠. 그리고 제가 뭐죠? 대학별 입시 결과도 확인합니다. 19명의 경쟁률에 그다음에 추가 합격 49명, 그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 여기 나와 있죠. 이거를 확인 한번 하고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최저 합격점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올해 수능 체제가 강화가 됐죠. 그럼 과연 선생님들은 올해 최저 변경으로 인해서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70% 컷 또는 합격자 최저점보다 더 성적이 낮더라도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수능 최저가 강화됐으니까 저는 지원을 해볼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수능 최저의 변화에 따라서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해줘야 돼요. 저는 세기압 7에서 6으로 수능 최저가 강화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질 거고요. 20, 30% 이상은. 또 왜 제가 입결이 떨어진다고 예측하느냐. 이미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의예과가 1,509명이 순중했고요. 그중에서 1,000명 이상의 지역인재 전형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 대학, 즉 전남과 전북에 있는 의예과만 하더라도 올해 130명 정도가 의예과가 순중했고 그중 교과 전형으로 116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대학에서 세계합 6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를 갖고 있는 의예과가 있어요. 원광대학교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예요. 여기하고 우석대 지역인재 약학과하고 겹치는 거예요. 원광대학교는 탐구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탐구 2개 평균이죠. 절사를 해주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우석대 지역인재 약학과가 원광대는 종합전형이고 여기는 교과전형이지만 어쨌거나 수능 체제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석대 지역인재 약학과는 올해 입시 결과가 전년도보다 매우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전년도 입결값보다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도 수능 체제만 맞출 수 있으면 공격적으로 지원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이와 비슷한 대학이 또 있습니다. 목표대 지역인재 약학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2024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 국어, 영어, 과탐 한 과목 중 3기합 7등급 이내고요. 올해 2025년도는요. 수학, 과탐 2, 국어, 영어 중 3개 영역 합 6등급이네요. 그러니까 3기합 7에서 3기합 6으로 바뀌었고요. 탐구도 한 과목에서 올해는 2과목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포대학은 절사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석대 약대보다 더 높죠. 그럼 당연히 목포대 지역인재 약학과도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입결이 내려갈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일한 방식입니다. 70% 컷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합격점 최저점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과 추원합격 순위까지 70% 컷 확인하죠.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학생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고 올해 입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래서 올해 상담하는 학생이 만약에 전년도에 합격자 최저점보다 더 낮은 점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는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공격적으로 지원해봐라 라고 저는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수능 최저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해석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국 외국어대죠. 한국 외국어대는 이미 아시겠지만 매우 특이하죠. 반영 교과목 반영 방법이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은 원점수가 90점만 넘으면 1등급. 85점에서 90점 사이가 2등급. 그러니까 5점 구간으로 한 등급씩 내려가는 거죠. 수학은 90점,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에서 90점, 10점 구간으로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실제 등급이 국어 2등급, 수학 4, 영어 3, 한국사 3, 통합사회, 통합과학 각각 3등급인데 원점수를 보세요. 국어가 2등급인데 90점이고요. 영어도 3등급인데 93점, 한국사 3등급인데 91점, 통합사회 3등급인데 95점이에요. 그리고 수학은 81점, 통합과학이 86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외대 방식으로 변환을 시키면 1등급, 2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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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으로 등급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시사례 차트에서 이번에는 한국외대 경영학부 그것도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한번 구체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등급을 보시면 엄청 높아요. 일반 교과 등급이 1.18 굉장히 높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사례 등급, 이수하지 반영한 사례 등급의 국영수 4를 보면 2.15, 2.09, 2.16, 2.10, 2.13, 2.12 등 굉장히 2등급이 넘어가서 합격한 사례들이 많죠. 실제 여기를 소트시켜서 확인해 보면요. 3.0이 넘어가서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대를 상담하실 때는 70% 컷의 환산 점수를 보시고 내가 내담자의 환산 점수와 그다음에 이 70% 컷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비교해서 상담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외대는 원점수를 활용해서 다시 점수를 환산하거나 등급을 환산하기 때문에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는 2합 4예요. 2합 4고. 그래서 외대를 상담하실 때는 단순하게 4등급이 아니라 환산된 등급이나 환산된 점수와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의 점수와 등급하고 비교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입니다. 충원 합격한 학생의 세부 지원 사례를 보면 이 학생이 이제 실제 수능 등급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수학은 4, 국어 4인데 영어 2등급과 탐구 1등급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영어하고 탐구 한 과목으로 2합 4를 맞췄죠. 그래서 외대도 합격했는데 경희대도 합격했고 2합 5니까. 그 다음에 홍익대도 합격했고 동국대도 합격했어요. 이 학생이 실제 수능 성적을 통해서 다른 대학에 어디에 합격했는지, 수능 체제는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죠. 자, 또 하나 사례죠. 이 수능 체제를 미충족에서 불합격한 사례를 한번 봤더니 이 학생 보세요. 탐구 8등급, 6등급, 국어 4등급, 근데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2합 4를 못 맞췄죠. 그러니까 외대를 불합격한 거예요. 반면에 이 학생이 합격한 곳이 어디냐? 서울 과기대요. 2합 7이죠. 즉 수학하고 영어로 맞췄죠. 이런 식으로 세부 지원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두 번째 사례, 상담 사례까지 봤고요. 세 번째 상담 사례는 이제 우리 지역 대학입니다. 전북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올해 크게 바뀌었죠? 뭐냐? 작년까지는 학과를 모집하다가 올해는 계열 모집으로 바꿨어요. 전공 자율 선택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전공이라고 하죠.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전북대는 유형 1도 있고 유형 2도 있어요. 근데 주로 많은 대학이 유형 2인데, 그래서 작년에 공학계열 학과가 26개 학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학계열 1과 2로 나뉘어졌고요. 공학계열 1에는 20개 학과가 모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올해 공학계열 1의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한번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일계 특별 전형을 딱 보시면, 자, 이 70% 컷과 사례 등급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70% 컷을 보시면 좀 당황스러운 것이 70% 컷의 등급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왜 그러냐? 전년도에는 20개 학과로 모집했던 것을 올해는 공학계열 1으로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 사례에는 20개 학과의 70% 컷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례 등급도 702건 중에서 합격 사례가 121건, 추건 합격 66건에서 총 187건의 합격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합격 사례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20개 학과의 사례 등급이 다 있는 거예요. 사례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작년에 학과 모집에서 올해 공학계열 모집으로 변경되었을 때 입결 예측은 어떻게 하냐? 매우 어렵죠. 사실은 올해 이걸로 상담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처럼 전라북도 대입지원단에서 수능지원팀의 조장익 선생님이 공학계열 1의 20개 학과에 최근 대학에서 발표한 2개년간의 평균 50% 컷과 70% 컷. 이건 뭐냐? 20개 학과의 50% 컷과 70% 컷이죠. 그거에 일반 학생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둘이 각각의 50%과 70% 컷을 공개했고, 평균까지. 그 다음에 공학계열 2. 공학계열 2는 신소재, 정보소재하고 양자 시스템, 전자공학, 컴퓨터 인공지능인데요.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발표한 2개년간의 50% 컷, 70% 컷 평균까지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전형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보다 내신이 안 좋지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 충분히 많이 쓸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전공자율 선택제, 무전공으로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입결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북대를 쓰는 학생이 뭐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 전북대를 쓰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20개 학과 또는 4개 학과의 평균과 70% 컷을 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입결을 예측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 경쟁률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 전형하고 지역인재 어떤 전형으로 들어갈 건가를 물어보신다면 경쟁률 추이를 보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은 결국은 경쟁률 추이를 보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는 매우 상담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이러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학생들이 합격 여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전형의 상담인데요. 종합전형 상담은 매우 어렵죠. 왜냐?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처럼 정량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가지고 정성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뭐 교과 세특이라든지 창체 또는 종합의견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읽고 정성적 평가를 하고 그러한 서류평가를 통과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봐서 실질적으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입상담 프로그램으로 상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형 중에 하나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합전형 상담을 이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종합전형의 등급은 산출된 등급은 이수 단위 반영한 전교과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 등급은 이수 단위를 반영한 전교과 등급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라는 걸 첫 번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종합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류평가하고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어떤 그 산출된 등급으로만은 우리가 상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가에서 들어가 보시면 전형평가 기준 결과 공개에 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 수치화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이처럼 국문학과부터 응용영어 통번역학과에서의 지금 종합전형의 학생들의 레인지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레인지 범위를 보아서 촘촘하게 많이 있는 구간이 가장 많이 합격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레인지 범위를 일단은 확인하셔라 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꼭 드는 사례가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유일하게 서울 주요 대학의 15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고 학생의 평균 등급과 자사고의 평균 등급, 특목고의 평균 등급을 각각 분리해서 공개하는 대학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일반계의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2.42, 2.34 매우 높죠. 그러나 자사고는 3.65, 4.21, 특수목적고는 4.36, 6.08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평균 등급으로 나오는 거니까 저희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쓸 때는 저는 이 일반고의 등급을 기준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레인지 범위를 보면 이렇게 이게 빨간색 구간이 일반고 학생이죠. 최종 합격자. 요거를 보시고 인문계열이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거의 2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이런 것들을 쌤들께서 해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네오네상스 그 합불 사례인데요.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국문학과 합불 사례에서 실제 사례 등급에서 1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이 1명 있고 2등급이 8명,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있어요. 또 2024년도에는 1등급이 5명, 2등급이 13명,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보시는 바와 같이 1, 2등급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로 일반고 학생들은 1, 2등급 범위 안에 있었을 때 그나마 학생부 종합전형도 합격 가능권 안에 들어가고 1단계 서류평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나 1단계 서류평가 통과하기가 어렵고 최종 합격까지 어려운지를 대입상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무조건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제가 선생님들께서 이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종합전형을 좀 상담할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제가 상담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내담자가 좀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방법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자기추천전형의 사회환경공학부인데요. 저는 전년도 모집이나 경쟁률을 봅니다. 그리고 70% 컷 점수를 등급을 보죠. 그리고 이 70% 컷에 해당되는 학생
등급 또는 내담자 학생의 등급을 봅니다. 자,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첫 번째, 저는 전년도 모집 인원 곱하기 경쟁률을 가지고 지원 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수시 합불 사례 건수. 자, 여기에는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사회환경공학과는 521건 있어요. 합불 사례 건수와 비교하여 실제 지원 비율을 파악을 해요. 즉, 이 합불 사례 건수가 전년도 총 지원자에서 몇 %가 있는지, 그리고 내 등급이, 내 2.93이라는 내 등급이 총 지원자 중에서 몇 등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자, 45명이죠. 그리고 작년도 20.93대 1이에요. 그러면 총 942명의 학생이 지원했어요. 근데 상담 프로그램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합불 사례가 521건만 존재하죠. 이는 전체 942명 중에서 55.3%만 실제 합불 사례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합불 사례 521건 중에서 내 등급, 내가 상담한 학생의 등급이 2.93이에요. 전년도 70% 컷은 2.9인데 일부러 이 정도 등급인 학생을 가져온 거죠. 2.93입니다. 이 학생의 등수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4등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전체 지원자 942명으로 놓고 본다면, 즉 521명 중에는 214등이지만 942명으로 놓고 본다면 387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가 3배수입니다. 따라서 45명 중에서 3배수면 135등 안에 서류평가가 135등 안에 들어야 1단계 서류평가를 하는데 내 등급의 위치가 387등이에요. 이거는 내 등급으로 산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평가의 등수가 아니라 등급의 등급가 387등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135등과 387등은 너무나 차이가 크죠. 거의 9배수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학생이 2.93이라고 하는 등급을 가진 학생이 1단계 서류평가 135등 안에 들려면 내 서류가 매우 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우수해도 서류평가에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내담자에게나 학생에게나 학부모에게 설명을 하면 2.93으로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사회환경공학부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매우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더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학생부가 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수학과학이 매우 우수하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등급대 되는 학생이면 사실은 1단계 서류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이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요거는 정형화된 방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입니다. 그리고 면접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정량화된 내신 등급으로만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것은 정량화된 내신 등급이니까 이 등급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담자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학생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차 시에 걸쳐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시상담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2차 시에서 걸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보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또 경력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셔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올해도 좋은 경쟁력 있는 수시 상담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